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효입니다. 오늘은 황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약에서는요, 우선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고요, 전신의 피부가 노랗게 되고요, 오줌 색깔이 노랗게 되는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면 이를 황달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되는 이유는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담으로 들어가서 창자로 배출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에선건 역류에서 간 밖으로 나와서 혈관을 타고 전신에 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쓸개즙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죠.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관을 타고 내려와서 담에 들어가야 돼 있고요, 그러다가 담에서 다시 조그만 관을 타고 창자로 나와서 창자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 창자와 담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 항문과 같은 동그란 간략근이 있어서 그 필요할 때만 열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문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만 이 담관이 열리는 곳의 간략근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야 될 때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 필요 없으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아니죠. 바뀌기 때문에 항상 불결하고 불안전한 물질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이 담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자액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자액도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담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즉 이자액이 이자에서 나와서 이 담관에 함유를 해가지고 담관이 열릴 때 같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아니고 밖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관을 많이 뚫어놓으면 뚫어놓을수록 우리 몸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모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관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두 개의 소화액이 하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위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것이 황달이 나타나서 알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에 그 황달 현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췌장에서 발생해서 위 전체로 퍼지고 그 관을 타고 나와서 담관을 막고 있어가지고 담즙이 창자로 흘러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황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당시 물론 아버님의 올해 연세가 82살이시니까요 적지 않은 나이시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건강한 체력과 체중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요, 그렇게 세포의 증가가 빨라지지도 않고요, 통증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됐을 때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사들이 수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와 이자 전체 주위의 창자, 담관 전부를 잘라내자는 그런 수술을 해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이런 제의에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여동생들도 그렇고요, 그 당시 밴쿠버에 있던 저로서도 물론 참고 의견이지만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족 형제들 어느 분도 망설였던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80살은 이미 훨씬 넘은 나이에서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가 힘든 그와 같은 대수술을, 만신창이가 되는 수술을 해갖고 그 노인분께서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의사로서는 거의 없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술에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오래 사시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삶의 신비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것도 뭡니까? 인간의 전체적인 삶, 인간의 전체적인 인간적 가치 속에서 사랑, 소망, 가족,
영혼,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가치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전체적인 삶 속에서 고려될 문제죠. 병 자체로 모든 삶을 파괴하고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병은 절대적으로 다스려야 되질, 무조건적으로 병 그 자체가 목적인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위해 병이 있지 병 위에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저희 가족들은 물론 다 반대를 하였고요. 그의 아버님은 그 담관이 막혀서 황달이 일어나므로요, 이 담즙이 오랫동안 역류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그 할 수 없이 바깥에서 관을 쓸개에 집어넣어 가지고 담즙을 바깥으로 빼어내는 간단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3개월 동안 이제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그 살이 여해가면서 말라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3개월 동안 어떤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본인의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고통 없이 진통제 한 번 안 쓰고요, 3개월 후에 지난 어느 날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바랐던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참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있으며, 또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삶 속에서만 조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무서부리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캐나다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무료로 전부 수술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가족들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저 또한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아버님 같은 똑같은 케이스라고. 그러나 물론 저는 저희의 결정이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갖고 병을 접근하고 죽음을 접근하고 환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